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 놓였던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당시 IMF를 조선 총독부라고 비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당시 IMF가 이렇게 비난받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어요. 외환보유고에.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에 돈이 없을 때 금고가 비었다는 것은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오면은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국고에 돈이 없으니까 부도날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IMF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IMF가 그때 제 기억에 한 220억, 10억 정도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자, 돈을 빌려주는데 대신에 금리 좀 세게 받겠다. 그다음에 한국의 지금 가장 문제가 노동시장이 제대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연해야 된다. 그래서 해고 같은 게 좀 자유롭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 요구를 관철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민간 기업으로 국유 기업을 좀 전환을 시켜라.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맞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킬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뼈아팠던 게 고금리. 금리가 25% 수준까지 뛰어올랐거든요. 환율은 얼마까지 뛰어올랐냐. 1달러에 2,000원까지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는 환율 오르죠. 금리 오르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조선 총독부다. 조선 총독부는 뭐 전기 고문, 고춧가루 고문, 물 고문했는지 모르지만 IMF는 우리에게 노동시장 깨라. 대기업 기업 구조조정해라. 서민들에게 고금리 불려서 돈 받아내라. 이제 이런 식의 조정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뼈아픈 과거였죠. 아마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IMF를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금가락지 다 빼서 빚을 갚고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국채보상운동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우리가 벗어났는데 그래서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한 3,800억 달러 정도 돼요. 조금 넘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외화 달러를 많이 모으기 시작을 해서 과거보다는 좀 체질이 강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갚아야 되는 게 한 1,500달러 정도 돼요. 한 반 정도 된다 보시면 돼서 우리 경제가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치학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국민의당 끝장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끝장 토론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뭐 국민의당도 쪼개지느냐 아니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봉합되고 통합이 미추어지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상병 교수님께 우리 국민의당 박상병 교수님께 좀 꼭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뭐가 좀 도움이 됩니까? 재밌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좀 짓궂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아마 애청자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곽수종 교수님 정말 짓궂습니다. 제가 어제도 관련돼서 한 세미나에 갔다 왔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갔다 왔고 오늘도 지금 소식을 듣고 왔는데 네.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연합도 좋지만은 네. 선거연합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네. 이미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바른정당에서 또 시기도 과연 지방선거까지 바른정당이 견딜 수 있겠느냐. 네. 11명이.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중도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네. 또 중도의 좌우의 진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호남의 명령이다. 그것이 국민의당에 주어진 국민들의 요구다. 네. 더 넓게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화이부동의 자체로 더 크고 더 단단한 제3의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가치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호남 쪽의 중진도 의원들 갖고 있는 생각은 네. 너무도 정체성이 다른데 네. 통합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선거연합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선거연합을 하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하고 무슨 통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박지원 전 대표도 갖고 있었죠. 네. 그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네. 아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선거연합으로 결론을 장문으로 내릴 것인가 먼저 네. 선거연합 아니면은 선거연합에서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더 전향된 모색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결론 정도고 오늘 뭐 이 결론에서 말 그대로 끝장 토론에서 끝장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선희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저도 오늘 뭐 끝장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끝장 토론이라 그래가지고 네. 혹시라도 오늘 뭐 끝장 나는 토론이 아니냐 네. 당으로서 예. 그러니까 한 당으로서 끝장 나는 토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당장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지금 추운 겨울이 오고 있고 뭐 물리적으로나 하여튼 또 뭐 예. 또 비유적으로나 추운 겨울이 오고 있고 당장 선거가 없습니다. 네. 선거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뭐 갈라서 봐야 별로 실익도 없고요. 예. 뭐 그러나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다 이제 갈라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만 남아 있는 그래서 일시적 봉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박상명 존경하는 박상명 교수님도 네. 다당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구도다, 또 필요한 구도다 이런 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함께 한다 그러면 네. 확실한 그런 다당제로서의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네.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든가 네. 뭐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든가 네. 뭐 그런 걸 제시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2당이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뭔 얘기인가.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그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2당이 되겠다. 네. 뭐 이런 건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은 이제 범인이 보통 사람이 이제 범인이 아니고 범인이 예. 생각하기 어려운 무슨 비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갑자기 뭐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2당이 되겠다 이렇게 그런 비전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예. 그건 도대체 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비전이고. 네. 그러니까 통합의 비전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모호하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공의 조건 하나로서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적극적이니까요. 네. 그분들이 내가 이걸 통해서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설사 이걸 통해서 뭐가 안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내 목표는 접더라도 정말 나는 디딤돌이 되더라도 네. 어떤 그 대한민국의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는 내 밑거름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지금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제2당이 되어서 대선 승리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숨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네. 유승민 대표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되겠다 하면 그 목표가 성취되지 않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 다 지금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 다 이걸 목표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 대선에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지금 야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통합에서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나 진짜 통합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뭐 박상민 교수. 이제 제2당 얘기는 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국민의당 중심으로 우리 정치의 뭐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의 양당 체제를 흔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네. 또는 민주당이든 간에
양대 기득권 정당이 앞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다 국민의당으로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충청권이라든지 수도권의 상당수가 우리가 함께 가면서 결국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중심 세력이 될 것이다. 네. 1당은 몰라도 2당은 될 수 있다. 예. 또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지방선거에서 1등까지는 자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2등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중심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나름대로 겸손한 표현을 하고.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방금 노 교수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제2당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네. 안 대표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심지어 안 대표 생각은 뭐 제가 좀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더 큰 결단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좀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 선거는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이든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은 그 정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권력의지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3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견인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 얘기했잖아요.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네. 만약에 중도의 영역을 강화하는데 그것이 정체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일부 인사들이 이탈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그대원 안철수 대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을 더 강화하고 쉽게 말하면은 중도의 영역은요 연대하고 네트워킹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네. 자산이 없습니다. 네. 이 운명입니다. 지금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바른정당에서 또 자유한국당을 가려고 하는 인사들이 탈당하고 남아있는 11명의 인사들은 상당 부분 합리적인 인사들입니다. 상당 부분. 그분들도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절반이라도. 네. 예. 다면 더 좋고요. 또 국민의당에도 40명이면 더 좋고 정의당에 몇 명이 나가더라도 이 당을 끌어안아서 중도의 영역을 더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되겠으나 이거는 네. 앞으로 어느 정당이라도 제3지대에서 양극단을 배제하고 정치의 새로운 길을 간다고 얘기하면은 연대와 통합, 네트워킹은 운명입니다. 네. 네. 만약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남아 계시는 11분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국민의당과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선거정책연대로만 간다면은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빨리 가서 나름대로 선거에 대비해야 될 초급한 분들이 더 계실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더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말을 던진 거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은. 홍준표가 아니고 저기 예. 김무성 전 대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박지원 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의 안철수 대표 정도의 수로 말씀하신 이 당의 뜻을 몰랐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원 대표가 바로 두 번째 당이 되겠다는 그 뜻을 고지곧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거 지금 YS하고 연합할 YS판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 더 꼬아서 한번 제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박성빈 교수님께서 통큰 결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 바람 빼기 싫어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지자체 선거에 본인이 뛰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시니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바른정당 남은 분들이 이제 다시 추가 이탈할 수 있느냐. 예. 그건 뭐 이미 예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순 중에. 네. 아까 뭐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일부가 더 이탈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뭐 연대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12월 중순까지 뭔가 로드맵을 마련하라. 네. 뭐 중도 보수 통합에 대해서. 그렇지 네. 않으면 뭐 결단하겠다 하는 얘기가 이미 있으니까. 예. 그럼 뭐 예정된 수순이죠.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세게 얘기했지만. 예. 빨리 결정하라는 재촉이지. 이거는 무슨 문 닫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두 번째 박지원 대표가 제가 아까 이 당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면 그야말로 그런 어떤 뭐 메타포라고 할까요? 비유적인 네. 의미의 예. 이 당이라고 네. 얘기할 때 네. 그건 저는 그냥 안철수 대표의 물론 정치적 상상력이 이제 더 풍부해졌으니까 네. 박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전국을 주도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네. 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2등이라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저 물리적인 2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2당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것도 안철수 대표의 생각 중에 예. 바로 그런 대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합친 다음에 네. 예를 들자면 네.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 분열을 이끌어내서라도 예. 우리가 이제 이 당이 물리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제 뭐 통합이 된 다음에 어떤 더 큰 결단할 수 있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뭐 큰 결단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지방선거에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거. 예. 뭐 저는 그것도 좀 포함해서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야말로 본인이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 출마하겠죠? 한다면 뭐 설마 부산시장 출마까지라는 그런 예. 어떤 상상력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예.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본인 말대로 내년 서울시장에서 이제 2등 할 수 있다 한다면 그래서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국민의당에 예.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래서 우리 2등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의미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거는 당연히 아시지만 1등 외에는 그렇죠. 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예. 선거인 거 아실 거고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골고루 뭐 2등 했다? 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그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뭐 그런 건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저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아마 예. 법학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제가 정치에서는요. 정치에서는 2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3당 체제에서 3당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가 1등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우리가 정치를 내년 선거하고 끝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2등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나 적어도 제3의 정당을 추구하고 네. 이 정당을 통해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좀 중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죠. 따뜻한 양지를 원하면 다 1번이나 2번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지. 뭐라서 하면 뭐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황야에 나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설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 보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정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라든지 유승민 대표도 따뜻한 양재에서 나온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1등만 이거 나오자다 끝이 아니라 1등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프지만은 2등 한 것들은 박수를 쳐줄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때에 홍준표 대표가 얻었던 표 안철수 대표가 얻었던 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유승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의미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진화되는 모습 네. 좀 더 국민과 다가설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저는 정당 정치의 발전이라고 보고요. 앞서 세 가지 질문을 한 것 중에서 네. 11명이 지금 바른정당에서 네.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실 분들. 예, 들어가실 분들 실망하셔서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빨리 하자는 겁니다. 예, 빨리 결단을 내리자. 예. 결단을 내리는 거는 정치적인 결단이고요. 절차는 남아있는 거죠. 양정당 절차는 예. 남아있는 것이고 빨리 결단을 내리자. 예.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시간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내년 초면은 예비 후보 뛰어야 돼요. 예. 그래서 빨리 하자는 것인데 아마 그 빨리 안 될 경우에는 몇 명이 또 이탈될 수도 있겠죠. 예. 그만큼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안 대표가 빨리 하자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지원 전 대표의 얘기도 예. 지금 국민의당은 중도 보수 통합이 아니에요. 예. 중도에서의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 중도 개혁이에요. 예. 그 워딩을 중도 세력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프레임 전략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놓고 난 다음에 중도 진보는 어디죠? 국민의당이잖아요. 예. 중도 보수는 어디죠? 바른정당에 예.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예. 그 중도 진보, 중도 개혁, 중도 보수 연합 통합을 그것이 아니라 중도 세력과 보수 세력의 통합으로 곡히 하지 말라라고 예. 하는 말씀이고요. 예. 이제 통큰 결단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출마할 때 그 얘기했죠. 당이 명령되면 뭐든지 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참패해버리면은요. 네. 참패해버리면은 이 정당은 다당 체제가 종식되는 거예요. 네. 지금 봐보세요. 이미 호남의 지역 의원들이 서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지도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완패해버리면 아마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박살날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대표는 당의 명령에 따를 뿐만 아니라 네. 지금의 바른정당하고 더 큰 칩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겁니다.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철수 대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라디오 방송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4867번님.
안철수 대표는 솔직히 정치적 초보인 것 같아서 이상과 신념이 앞설 것이고 기존 정치 6, 7, 8, 9단 분들은 이미 정략에 물드신 분들이어서 당연히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예. 네. 정치 9단의 박지원 전 대표하고 정치 초단의 안철수 대표하고 좀 싸우는 형국입니다. 정치 초단이 당 대표가 되어서 미래의 바둑알을 두고 있다.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의 그 길을 가는 마당인데 결과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안 대표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전당대회 대표로 나왔을 때 2개월 이내에 지지율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지지율 안에서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닥권이죠. 바닥권입니까? 네. 바닥권. 이거는 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요. 나머지 야당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당 지지율 여론조사 참고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7일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4.9%를 기록했답니다. 창당 이후 최저치인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80%, 유선 20% 병행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5.9%.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인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빅텐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4부에 돌아와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